5단계로 바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대구시도 대구형 1단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팔공산 훼손을 우려하며 의회에 특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주요 이슈를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헬로윈, 관광지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자해에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했죠. 이에 발맞춰 대구시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시설과 상황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정부 개편안보다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큰 틀에서는 정부안을 따라가지만 일부 항목은 정부안보다 더 강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우선 정부안은 500인 이상 모임 행사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대구에서는 500인 미만 모임과 행사에서도 기본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집회, 시위 등 500명 미만의 모임 행사에 있어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개인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종교 활동의 경우 정부안은 숙박은 금지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숙박 행사와 식사 모두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연장에서 함성을 지르거나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주변으로 침이 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영상 등을 활용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개편안 적용과 함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구 경북 지역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헬로윈, 관광지, 부동산 등에 관심이 쏠렸고 수능 시험과 관련된 키워드도 자주 언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헬로윈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잦은 휴무를 선포한 클럽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 등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대구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16곳이 적발됐습니다. 백두대간, 수험생, 관광지 등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수험생 학부모들이 수능 기도 명당을 찾아 자녀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데요.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민들의 관심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합격의 길로 통했던 문경세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합격 기원 행사가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관광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해 경상북도는 23개 각 시군별 카페 여행 지도를 만들어 주변 관광지와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구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아파트와 부동산 등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의 주택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에 비해 0.75% 올랐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1.91%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들은 오전에 대구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이어서 시청 별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산단 대개조 사업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대구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5+1 미래신산업, 그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 모두 저희들이 챙기고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공통된 희망인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배치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자해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반쯤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길을 가던 여성을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자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중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깨어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그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9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 사업에 대해 특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구 환경운동연합 김민조 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최근 대구시가 사업 재개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2016년부터 803 구름다리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쭉 꾸준히 시도를 하다가 예산 부족 등으로 좀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8년에 해서 2020년 올해 완공을 하려고 했던 게 목표였는데 중단이 되었던 사업을 올해 9월 2일 공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 각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하고 있는 여러 이유들이 뭔가요? 네, 저희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인 자연공원 803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그 철학의 부재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구름다리 건설하는데 180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지만 구름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 그 건설 위치도 특정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환경 훼손, 더 나아가 파괴까지 불가피하다는 건가요? 우선 대구시가 주장하는 거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무는 뭐 한 60여 그루 정도만 벌목을 하면 되고 또 벌목이 되거나 훼손된 식생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 절차를 거칠 거고 식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나무를 마음대로 베고 다시 그걸 심고 하는 자체가 환경 파괴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60여 그루라는 게 정말 공사에 들어갔을 때 특히 25개월 이내에 이것을 완공하겠다라는 공기를 딱 설정을 하고 공사를 할 때 실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상하시는 피해 외에도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공사 구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그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년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분진이라든지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고스란히 그 803 주변에 살고 있는 야생 동식물에게 전해질 텐데 그게 과연 환경 훼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 대구 지역 9개 단체가 성명을 내고 대구시 의회에 사업에 대한 특별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회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네, 대구시 의회가 803 구름다리 건설 예정지를 방문을 해서
대구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은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 거를 봤습니다. 봤더니 위원장이 구름다리 사업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이 구름다리 사업을 하면 구름다리가 세계화되고 뭐 전국적인 명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의회는 시의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전혀 뭐 예산이라든지 또 이 자연물을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찬성의 의견을 밝히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건설되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케이블카 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다리의 출발점이 케이블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서면으로 케이블카 업체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이블카 30만 명이라는 숫자와 그에 더해서 좀 더 수십만 명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 그 예측,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를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조사나 그것이 근거를 밝힐 수 없다면 이게 엉터리가 아닌가 하는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찬성하는 쪽에는 팔공산 주변 상가들이 있는데요. 이들 입장이 또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개발 사업을 할 때 행정이나 지자체 쪽은 주변의 상가 번영회나 상가의 주민분들을 등에 업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블카를 건설할 당시에도 사실 팔공산 주변 상가의 경기를 걱정을 하면서 이걸 이제 만들면 상가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주변 상인분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셨는데 지금 케이블카가 건설되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다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구름다리가 아니어도 주변 상가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은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하면 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구름다리가 아니라 생태 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체력 증진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팔공산 주변의 상가들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은 훨씬 더 많고요. 대구시가 상가분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강행을 막기 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대구시가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 간의 연대를 좀 더 조직화하고 그리고 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고발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도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좀 더 압박을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에 엄청난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환경운동연합 김민조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 단체들이 3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돌아보고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 운동의 지향점 모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큰 변화가 바로 디지털 사회로의 아주 급격한 어떤 전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올해로 두 번째 마련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 새 시대에 맞는 경제와 시장 환경, 소비자 정책을 토론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구 관광지 중 서문시장과 팔공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관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외 채널을 통해 대구 핫플레이스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대만 관광객은 서문시장을, 중국과 일본 관광객은 팔공산을 가장 가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